오늘 풀어볼 질문은 자 25학년도 수능 14에서 17번 명예 주체성 지문입니다. 이 지문은요 뭔가 기가 막히게 어려운 지문이라기보다는 구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어요. 바로 뭐냐, 글의 형태가 아주 그냥 뭐 약간 좀 천박하게 속되게 이야기하면 짜쳐요. 엥? 왜요? 이게 이때가 그 수능이 그 지금 그 사형 선고 받으신 분이 수능 정상화 하시려고 하신 다음에 수능이 다시 이제 재정상화, 정상화를 정상화 시키려고 막 애쓰고 있을 때거든요. 혹시 브레턴 우즈 지문 풀어보시면은 이럴 수도 없는데 저럴 수도 없네 이런 그 모순의 상황이 나오잖아요. 난이도를 내릴 수도 없는데 올릴 수도 없네. 어떻게 해야 되지? 연계를 막 빡세게 할 수도 없네. 연계를 안 할 수도 없네. 그래서 이 글은 뭐냐? 여기까지만 연계. 여기 연계. 수능 특강에 그 고프먼의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글이 당시 있었어요. 굉장히 비슷한 그 연극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서 써놓은 글이었는데, 그러면요? 이 뒤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사회지문이고 이 뒤에 이제 법지문이에요. 쌤, 그러면은 그 천달랑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쌤들은 갑자기 그 말 바꾼 거예요? 그러시진 않고 그냥 이제 각자 교수법에 따라서 이 글도 이 글 나름이다라고 다 설명을 해주시던데, 근데 사실 저는 그러니까 그 천문단을 강조해라는 얘기를, 천문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저도 동의하거든요. 왜냐면은 글의 시작을 담당하는 모든 첫 문장이, 그러니까 첫 문장은 모든 문장의 그 앞문장이 되니까 전 앞문장으로 뒷문장을 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거는요 여기 딱 뚝 잘라가지고 여기 위에서의 얘기가 뭐 그 기여하는 바가 없어. 그 뭐 어떻게 그래? 그러니까 아니 그냥 모르겠어. 내가 만약에 기여하는 바가 있고 이 위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다가 이제 여기 이 영상을 누르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저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제발. 그러니까 제 글력, 국어력이 부족해가지고 안 보는 걸 거라고 저는 생각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수능평가원 역사상 가장 자기적인 구성인 것 같아요, 이 글이. 이 위에까지만 뚝 떼가지고 여기까지만 적당히 연계고, 그게 이제 13만 문항에서만 쓰이고, 나머지는 싹 다 그 밑에서 새롭게 논의되는, 이 글이 위에서 문제 삼은 바가 아니고 그냥 새로운 문제 삼는 바가 생기네? 이 글의 목표가 위에서 목표 삼던 내용이랑 좀 달라지는데? 이 생각을 반드시 한 다음에 그 생각으로 쭉쭉쭉 읽어나가야지 15, 16 이렇게 풀리고서 어휘 문제로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수특 연계는 해야겠고 난이도는 올려야겠고 뭐 이런 갈등 끝에서 그냥 그냥 막 우격다짐으로 그냥 만든 것 같다는 그런. 예. 그래서 사실 이 글은요 첫 문장을 제가 강조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첫 문장에서 해야 되는 건 분명히 있죠. 제가 모든 글을 글마다 다르게 읽지 않으니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글이 5문제짜리 어휘 문제가 나왔죠. 네, 그러면 전 이제 저 문제 하나는 풀어놔요. 왜냐면 이제 그 A, B, C, D 이런 게 뭔지 왔다 갔다 하기 귀찮으니까 풀어놓고 편하게 읽겠다는 마인드인 거예요. 심층 연기로 이루어진다고, 구성된다고, 완성된다고 아니고, 요청하여, 불러내요, 정서를 불러내요. 불러내어가 요청하는 거가 아니고, 나타난다고, 표출된다고, 뭐야 진짜 표출된다고. 기만하고, 자기 정체성을 감추고, 은닉하고도 아니고, 기만하고는 확충되는, 넘쳐나는, 만연한도 아니고 확충되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풀었고 답은 3번입니다. 네. 나머지 이제 세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읽는지 한번 쭉 보세요. 자, 풀어봅시다. 리프키는 사회적 상용에서요. 근데 진짜 이 집은 진짜 그만합시다. 자기 표현은 본질적으로 연극적이며 표면 연기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언급했다. 그러니까 자기 표현이 사회적 상호작용할 때 모두가 연극을 한다는데 그게 표면 연기, 심층 연기로 나눠진대요. 그러면 이 뒤에서는 어떤 게 표면 연기고 어떤 게 심층 연기야? 이 생각을 하면서 보겠죠. 표면 연기는 내면의 자연스러운 감정보다 의례적인 표현과 같은 형식에 집중해 연기하는 것이고, 심층 연기는 이랬어요. 자, 그럼 그냥 필연적으로
그러면 얘는 형식이 아니라 내면의 자연스러운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면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보여주는 연기 방식이겠군 이러면서 그냥 읽을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냥 그렇게 읽은 다음에 뒤를 읽으면은 맞군 이러고 편하게 읽을 수가 있죠. 이런 생각들을 정말 정말 투박하지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이라도 억지스러우면은. 그래야지 이를 글을 잘 읽는다, 국어에 재능이 있는 것처럼 읽는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니까요. 인터넷의 커뮤니케이션에 주목한 리프키는 가상 공간에서의 자기 표현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보였다. 더욱 활발히? 근데 이게 표면 연기야. 표면이냐? 심층이냐? 가상 공간의 특성에 주목한 연구자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고유한 존재로서의 위상을 뜻하는 자기 정체성이, 갑자기 자기 정체성? 자, 그러면은 자기 정체성은 고유한 존재를 드러내는 거래요. 가상 공간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본다. 자기 정체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이 글이 지금 여기까지 제가 뚝 잘라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자기 정체성이라느니 고유한 존재로서의 위상이라느니 이런 거를 뒤에 가가지고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글은 이어져 있는 글은 맞아요. 그 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이게 연기라고 주장했어야만 했나라는 느낌이 너무 짜치게 들어가지고 첫 문단이 약간 이래서 그렇지. 근데 그럼에도 제가 이 글에 다른 글에 비해서 의구심을 품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그냥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그 수능은 되게 정치적인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냥 매해 평가원이 어떻게 낼지, 교육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막 수험생들이 흔들려야 되잖아요. 자기 노력 여하 무관이. 그걸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을 만큼 노력해야 되니까.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본다. 아니 아까부터 더욱 활발히 다양하게, 그러니까 자기 표현이 더욱 활발히 나타나니까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뭔 소리야? 이게 그래서 표면이야 심층이야? 근데 자기 정체성이 고유하다라는데 그게 어떻게 다양해? 가상 공간에선 익명성이 작동하므로 현실에서 위축되는 사람도 적극적으로 자기 표현 심층을 한다는 거야? 근데 심층일 것 같아는 더욱 활발히 이루어진다. 익명성이 있으니까 더욱 적극적으로 자기 표현을 한다. 심층인가? 아울러 현실에서 자기 정체성을 감추고 다른 인격체로 활동, 그래서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현실에서 억압된 정서를 공격적으로 드러낸다. 자기 마음을 공격적으로 드러낸다고. 심층이네. 그러면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심층 연기를 더 사람들이 더 많이 하는 거네요. 의외로. 근데 생각해보면 또 그렇네. 인터넷에서 의례적인 표현할 게 뭐라? 네이버 댓글창에서 그냥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 그냥 마음대로 표출하는 거지.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다른 인격체, 그러니까 내 자기 정체성이 아니라 다른 자기 정체성으로 활동할 수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심층 연기를 해버린다는 거구나 이거. 게임 아이디, 닉네임, 아바타 등 가상공간에서 개별적 대상으로 인식되는 인터넷 아이디. 자기 정체성인가? 그러니까 또 다른 자기 정체성? 대한 사이버 폭력이 넘쳐나는 현실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와가 무슨 말이지? 심층 연기를 더 많이 하는 거? 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화가 받은 거예요. 네. 네, 왜냐면은 넘쳐나는까지는 이렇게 묶어가지고, 네, 여기까지 이렇게 붙는 거고 현실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한 거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심층 연기를 더 많이 해가지고 자기 정체성이 여러 개고 그걸로 심층 연기를 마구마구 하다 보니까 사이버 폭력이 늘어난대요. 근데 인터넷 아이디 그 얘기를 갑자기 왜 하지? 사이버 폭력과 관련하여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내 인터넷에서의 자기 정체성? 그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공격이 있을 때 가해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는 논란이 있어 왔다. 논란이 왜 있어? 자, 제가 강조하는 게 이 글이 뭘 문제 삼고 있는 바, 논란이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의 논란. 근데 이게 논란이려면, 자, 만약에 인터넷 아이디가 왜 논란이지? 그냥 여기서 논란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인터넷 아이디만 있는 거에서 아니 그냥 인터넷 아이디가 욕먹은 거 가지고서 처벌을 못하는 거 왜 논란이지?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해야 할 거고요. 이게 어떤 논란이 있고 뭘 문제 삼을지 파악하는 건 제가 모든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왜 논란이야? 라고 저는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 아이디 욕먹음. 그러면은 이 논란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논란이라고? 그럼 처벌하자. 처벌하지 말자. 이걸 이 글이 문제 삼을 거라는 거야? 두 개로 나눠서? 네, 이렇게 하고 저는 넘어갈 거예요. 논란이 있다는데 그게 무슨 논란이지? 인터넷 아이디가 욕먹은 거 가지고서 처벌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데 위에서 다른 인격체라고 찍었는데 다양한 자기 정체성 막 이러면서 이게 논란이 되나? 내 자기 정체성이 인터넷 아이디면은? 이 생각도 들어요. 처벌하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이 글이 얘기하는 대로 자기 정체성이면? 이라고 지금까지 흐름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논란은 인터넷 아이디가 사회적 평판인 명예의 주체로 인정될 수 있는가와 관련된다. 사회적 평판인 명예의 주체? 그러니까 내 자아 정체성을 인터넷 공간에서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심층 연기하는 거하고 무관히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라고. 이 처벌하자 처벌하지 말자는 기준이 하나 더 있네요. 인터넷 아이디의 명예 주체성을 인정하는 입장. 자, 그럼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할래요? 인정하는 입장? 자, 너가 인터넷 아이디에 자아 정체성을 넣어놓고 그거 가지고서 지금 욕을 먹고 말고 할 때 그거를 가지고서 판단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 그래서 내세우는 그 기준이 아니겠고 사회적 평판이 그 판단 기준이 돼. 이 논란을 판단하려면은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주는지를 생각해야 돼. 그런데 명예주체성은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거야. 인터넷 아이디가 명예주체성이 있다고 쳐. 라고 지금 여기까지 깔아놓은 거예요. 그럼 인정하는 입장을 어떻게 하자고 할 것 같아요? 인터넷 아이디 욕먹음의 상황에서. 네. 그러면 이거 명예주체성이 인터넷 아이디한테 있다 그러면 내가 인터넷 아이디만 욕먹어도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쪽이잖아 이거. 내 인터넷상의 자아 정체성이 욕먹으면은 그게 명예주체성이 있는 거라서 내 인터넷 아이디가 욕먹어도 내가 사회적 평판이 깎여나간다고 보는 입장이네? 그럼 처벌하자 그럴 텐데. 미안. 글씨 좀 예쁘게 쓰자. 네.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셔야겠죠. 안 그러면 이걸 붕 뜨기 시작할걸요? 여기서부터. 근데 이렇게 읽으면 무진장 명확해지기 시작할 텐데. 꼭 생각해보세요. 죄송. 자기 정체성에 따르면 입장에 따르면 자기 정체성은 일원적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에 걸쳐서 존재. 이거 아까 앞에서 했던 얘긴데 여기 앞에서 가상 공간에서 다양하게 자기 정체성이 나타난다 그랬잖아. 근데 일원적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 구절의 의미는 뭐예요? 이 문장의 의미는 뭐예요? 자, 인터넷 아이디 욕먹음 이 상황에서 처벌하자 할 것이 지금 명예주체성을 인정하는 쪽의 지금 의견이에요. 그리고 그거의 근거는 자기 정체성이 일원적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서 그렇대요. 그러면은 자기 정체성이 일원적 고정적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는 만약에 자기 정체성이 일원적이고 고정적이면은 처벌하지 말자고 하는 쪽의 의견일 텐데 반대쪽의 의견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쪽의 의견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 정체성이 일원적 고정적이다 라는 말은 인정하지 않는 쪽의 반대 의견이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정한 입장에 대한 하절 할 수 없다 할 것. 이 구절의 의미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문장의 의미가. 근데 왜 그렇지?
여기서 이 파 자기 정체성이 이론적 고정적이라는 것은 처벌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명예 주체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이것까지만 파악을 하시면서 밑으로 내려가시고서 어차피 인정하지 않은 입장을 여기다 기억을 찍어놓은 이상 니은으로 또 나올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려가셔도 되죠. 하지만 우리 한번 납득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게 어떻다는 거야? 자기 정체성 이론적 고정적이면은 얘네가 얘기한 건 이거잖아요. 인터넷 아이디가 이론적 고정적이 아니라서 자기 정체성이 인터넷에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내 자기 정체성이 인터넷에 있는 거니까 명예 주체성이 있는 거다. 근데 자기 정체성의 일부가 인터넷에 있는 거니까 걔가 욕을 먹어도 내가 욕을 먹는 거고, 그래서 사회 평판에 영향이 간다. 그럼 자기 정체성이 이론적 고정적이면 어떻겠냐? 그러면 현실 사람만, 죄송합니다. 뭐뭐냐 막 이래가지고 흥분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현실 사람만 자기 정체성, 미안, 자기 정체성이 있다는 건가? 인터넷 아이디 따위가 아니라? 근데 만약에 그러면 자기 정체성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인터넷 아이디 따위는 그게 욕먹든 말든 사회적 평판에 연관이 없을 거니까 명예 주체성도 안 갖겠는데요? 라고 생각하고 내려갈게요. 걸터 존재하고 상호작용 복합적인 것이다. 인터넷에서의 자기 정체성은 사용자 개인의 자기 정체성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가진 인터넷 아이디의 명예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생각을요, 저도 공부하고서 가르치고 있는 거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생각을 제가 사후적으로 배운 부분도 있지만은 그 수업을 듣고 제가 완벽하게 흡수를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직접 해보면서 최대한 그렇게 읽으려고 해보면서 이 사고를 발생시키는 순간 뒤에가 어떻게 읽히는지를 경험했으니까 강의를 제가 실시간으로 앞에 지금 대본 띄워놓고 안 읽어도 그렇게 베끼지 않아도 제가 이걸 원테이크로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내용을 읽고 짜치게 내가 지금 이거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 식의 사후적인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선생이. 자, 전 일개 그냥 인터넷쟁이일 뿐입니다. 네, 근데 반면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 따르면 얘는 뭐라고 하겠어요? 처벌 X라 할 것. 다분히 합리적이에요, 이 생각은. 생성 변경 소멸이 자유롭고 복수로 개설이 가능한 인터넷 아이디. 그래서 거기에다가 잔뜩 내 자아 정체성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걸로 심층 연기 마구 갈기면서 사이버 폭력하고, 그럼 사이버 폭력하는 과정에서 나의 명예 주체성이 있는 자아 정체성의 일부들이 인터넷 자아 정체성들이 마구 공격받으니까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게 앞에 나온 모든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얘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구별하는 장치에 불과하다. 이건 뭐예요? 자기 정체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거예요, 아마. 인터넷 아이디는 현실에서의 성명과 달리 그 사용자인 개인과 동일시될 수 없고, 그럼 성별과 개인과 동일시는 뭐야? 이게 자기 정체성이라고? 아, 이름처럼, 현실의 나처럼 단일하고, 그래서 이론적 고정적이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이름은 바꾸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바꾸고, 만들고 싶다고 해서 무한히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지금 내 이름은 갑돌이야 라고 엄마 아빠가 지금 이 나라에다 등록해놨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이름은 갑돌이가 아니야, 내 이름은 을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이름이니까 인터넷 아이디는 마음대로 바꿔버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인터넷 아이디가 사람이 아니다. 자기 정체성이 있는 게 사람이니까. 그래서 명예주체성도 없다고? 저는 쉬운 지문에서 이런 짓을 보여드리는 걸 상당히 좋아해요. 이 지문은 절대 뭐 쉬운 지문이라고 얘기하기엔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네, 그런데 브레턴 우준이 뭐 그 바나나 지문이니 반자의지 논증이니 이런 뭔가 이름으로 겁박 주는 것 같은 그런 글들을 이렇게 하면 쉽게 풀린다보다는 제가 읽는 프리테도를 잘 보여드리는 거를 어느 지문에서든 보여드리고 싶어 하거든요. 자, 근데 잘 느껴보세요. 네, 담화 표지에 근거해서 읽는 이런 그런 내용들이요. 문장의 의미를 생각하고.
대법원은 그러면은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읽겠어요, 이제? 앞에 심층 표면 구분하고도 훨씬 중요한 인정 안 인정. 뭐야? 처벌하자 처벌하지 말자의 분류가 일어났어요. 소리. 그러면은 이제부터 나오니 대법원은 이러면은 얘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겠어요? 어? 너 처벌 입장이야. 안 처벌 입장이야? 처벌 X 입장. 똑같이 써드릴게요. 처벌 X 입장. 네. 이 생각을 하면서 읽으셔야죠. 실명을 거론한 경우는 물론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주의 사정을 종합할 때 실명을 거론한 경우는 물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그러면 실명을 거론한 경우는 물론 이랬을 때 실명을 거론한 경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위에서 인정하는 쪽이든 인정하지 않는 쪽이든 이거는 인터넷 아이디에 대한 논란이었어요. 왜 논란이었어요? 처벌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 얘기였잖아요. 처벌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도 합리적인 부분이 있고 하지 말자는 쪽도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논란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실명을 결혼하는 경우는 물론 이랬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성명은 자기 정체성을 무조건 가진다. 그리고 얘네도 인터넷 아이디가 자기 정체성을 가지는 거가 사용자 개인의 자기 정체성의 일부라는 거지. 얘네는 뭐 사용자의 실명은 자기 정체성 가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자 여기에서요 하나 더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실명 욕먹음. 이게 왜 실명을 욕했을 때는 물론 이게 무슨 얘기지? 아 그러면 이거 무조건 처벌이라는 거네. 네. 그러면은 실명이 욕먹는 건 논란이 안 되니까 실명을 거론한 경우는 물론 무조건 처벌해야 되니까 그거는 물론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처벌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할 거구나 이거.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주의 사정을 종합할 때 지목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제3자가 알 수 있는 경우 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성립한다. 뭐예요? 처벌하자죠. 처벌하자. 그러면 얘네 어떻게 한 거예요? 대법원? 이분들이 어떻게 하신 거지? 처벌하자 쪽 정의 주체성을 인정했네요. 지목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라면은 그럼 가하고 기억은 유사한 구석이 있어요. 같다고 동치로 놔도 되는데 조건에나 추가했잖아요. 제3자가 알 수 있는 경우 무조건 욕먹는다고 무조건 처벌하자가 아니라 인터넷 아이디가 욕먹더라도 제3자가 알 수 없으면은 처벌하지 않자고 하겠죠. 제3자가 알 수 있으면은 처벌하자고 하겠죠. 아 그러면 대법원은 그 기준을 가지고서 지금 명예주체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집단이구나. 이를 수용한 이게 뭐예요? 아 이 기억이랑 유사한 관점 처벌하자 쪽에 가까운 이거 처벌을 아예 안 하자는 건 아니니까 처벌하자 쪽에 가까운 거지. 이런 경우엔 인터넷 아이디 하물며 인터넷 아이디가 욕을 먹었어도 논란이 없는 실명과 달리 하물며 인터넷 아이디가 욕을 먹어서 처벌해야 된다는 쪽이니까 헌재에서도 똑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이를 수용했으면은 명예훼손 모욕 사건의 헌법 소원에 대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무슨 결정이지? 이 결정. 그러면은 인터넷 아이디가 욕먹은 사항에 대해서 가해자를 처벌할지 말지에 대해서 얘기한 거겠네요. 다수 의견은 밑에 보니까 슬쩍 보니까 소수 의견이 보이네. 두 개 의견이 다를 거고요.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은. 그럼 뭐 해야겠어요? 기억이야 니은이야. 그리고 그게 대법원하고 똑같은 단락을 미리 해놔야겠죠. 이거 그 유서 지문이니 그 다음에 난 오징 지문이니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수많은 제가 풀어드린 지문들 있잖아요. 네. 그런 지문들에서 다 하던 짓들이잖아요. 다분히 합리적으로 해야겠죠.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없다면 특정되지 않아 아예 똑같은데? 뭐가 다른 거야 이거?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제3자가 알 수 없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에 모욕이 못한다. 이거 너와 대운데요 그냥? 그러면은 다수 의견도 기억 쪽이에요. 제3자만 신경 쓰면 된다.
사용자 특정만. 네. 제3자가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용자 특정. 이것만이 지금 기준이라는 건데. 네, 처벌하자 쪽이네 얘도. 나. 물론 그걸 알 수 없으면 처벌하지 않가 쪽이겠지만. 근데 절대 처벌해서는 안 된다도 아니고. 반면 얘네는 그러면은 처벌 안 하자 쪽일 텐데. 처벌하자 쪽이 위에 있으니까. 인터넷 아이디는 가상원의 성명과 같은 기능을 하므로 제3자의 인식 여부가 법적 체면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안 하네? 반면 아이디가 성명과 같은 기능을 한다는 건 이거 자기 정체성이자 명예 주체성 만빵이라는 건데. 저거 죄송합니다. 제3자의 인식 여부. 제3자가 알든 말든 무조건 처벌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거 있잖아요. 제3자의 인식 여부가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게 처벌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처벌하지 말자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이거 뭐예요? 제3자 따위가 알든 모르든 법적 책임의 근거는 이 문장의 의미가요. 무조건 처벌하자 라는 거네요. 위에는 제3자가 알 정도로 신상을 까발린 경우에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에 가까운 경우에만 처벌하자였는데 다는 그냥 훨씬 극단적인데요 지금? 인터넷 아이디가 욕먹었어도 이거는 성명과 같은 기능을 하는 거라서 무조건 처벌해야 된대요. 이건 아예 기억이네요. 기억이 뭐예요? 명예주체성을 인정하는 입장이죠. 근데 너는 일부이기 때문에 라고 했으니까 약간 다르긴 해요. 여기선 같은 기능을 한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적어도 이게 위에는 근사기억이고 여기에는 이퀄기억인 게 어떤 뉘앙스로 말씀드린 건지는 알겠죠? 엄밀성 이전에. 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네, 제가 짜친다고 처음에 개까고 시작했던 부분이죠.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또 나쁘진 않죠. 심층 연기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긴 하지만. 심층 연기는 내면의 진솔한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 형식에 집중. 네. 여기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 풀어드릴게요. 가상 공간에서 자기 표현이 더욱 왕성하게 드러난다. 왕성하게가 심층인지 표면인지까지 우리는 생각하고 넘어왔지만은 이거는 그냥 왕성하기는 맞는 말입니다. 그냥 활발하게 드러난다 그랬으니까 활발하기가 왕성하기로 바뀐 거 가지고서 이게 맞는지 고민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가상 공간에서 개별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아바타는 사이버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한참 했죠. 익명성은 가상 공간에 자기 정체 다양히 나타내는 데 영향을 미치는 가상 공간의 특성이다. 네. 익명성의 근거에 사람들이 신층 연기를 마구마구 아이디를 만들어서 갈겨버리고 그게 이제 또 논란이 되고 그런 원인으로 작용했죠. 가상 공간에서 자기 정체성, 현실의 자기 정체성과 마찬가지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 나타난다. 네, 이거는 굳이 찾아드릴 수도 있지만은 찾아보시면 됩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네, 찾아버리는 편이 나을 것 같아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 아까 뭐였습니까? 인정 안함. 근데 이게 뭐였어요? 인정은 처벌하자, 가해자 처벌하자, 인정 안함은 처벌하지 말자. 이게 되셔야 돼요. 이걸 풀시면서.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게 제가 한 것들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요. 인정하는 입장을 보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이야? 논란이 일라면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럼 이거 처벌하자는 쪽일 텐데. 이 생각을 하는 거가 몇 번만 시도해보면은 슬슬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해보셔야 돼요. 기억은 니은과 달리 자기 정체성을 단일하고 고정적인 것으로 파악하였군. 바뀌어놨네요. 니은 쪽의 의견이었죠. 죄송. 코먹는 소리. 기억은 니은과, 그러니까 제가 위에서 다 설명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기억은 니은과 달리 단일하고 고정적이니까 인정을 안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게 니은 쪽 의견이었죠. 사람한테만 있는 거니까 어떻게 자기 정체성이 인터넷 아이디에 있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니은 애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기억이라고 써놨으니까 틀린 거죠. 기억은 니은과 달리 인터넷 아이디에 대한 공격을 그 사용자인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보겠군. 기억은 니은과 달리. 그럼 처벌하자는 쪽이니까 맞겠는데? 니은은 기억과 달리 자기 정체성, 현실세계의 자기 정체성이 상호작용을 한다고 보겠군. 자기 정체성이 상호작용을 한다는 건 이건 기억 쪽이었는데 니은은 어차피 단일하고 고정적인 게 자기 정체성이라고 상호작용을 하고 말고가 알 게 없는 애들이었는데
니은은 이거는 그 순서 바꾼다는 뜻입니다. A, B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B, A라고 하는 뜻이에요. 네. 순서 바꾼다는 기호예요. 니은은 기억과 달리 인터넷 아이디는 복수 개설이 가능하므로 자기 정체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다. 복합적으로 구성된다는 뭐였어요? 이거 기억 쪽 애들 의견이었어요. 복수 개설이 가능하다는 거는 니은에 써 있는 말이었지만은 네. 이건 그냥 지우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은 모두 인터넷 아이디마다 개인의 자기 정체성이 다르다고 보겠군. 니은은 인터넷 아이디에 자기 정체성이 없다고 볼 거라니까요. 그게 지금 니은이 한참 동안 한 얘기인데 자기 정체성은 고정적이고 단일하고 사람한테만 있는 거고 그냥 양산해낼 수 있는 인터넷 아이디 따윈 자기 정체성이 없다라고 니은이 한참 얘기한 게 대법원으로 이어지고 헌재로 이어지고 거기 소수 의견과 다수 의견으로 이어지고까지 내려온 건데. 네, 다음 문제 봅시다. 이 문제가요 왜 어렵냐면요 보기를 해석할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서 그래요. 여기 보시면은 인터넷 카페의 이용자 A는 A, B는 B, C는 C란 아이디를 사용한다. 이걸 보시는 순간 그러면 이게 아이디라고? 아이디 그러니까 너는 뭐 롤 아이디처럼 너는 누구 이렇게 닉네임을 쓴다는 건데 그럼 이건 뭐야? 이거 실명인데? 네, 이런 짓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 못 풀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읽어두셨더라도 설사 제대로 읽지도 못했으면 이거는 아예 눈에 들어오지도 않죠. 여기 이렇게 나눠놓은 거는 미친 짓이 돼버리죠. 근데 읽었더라도 최소한의 파악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보기를 천천히 읽고 다 뭔가 보기의 상황을 인지하는 것조차도 버거운 과정이 돼버리니까 이 지문이 어렵냐 마느냐를 따지기 전에 문제가 어려워버리니까 이 지문이 풀기 싫은 지문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이거 인터넷 공간이에요. 자, 박사학위 소지자인 A는 전시사 해설사이고 물고기 관리를 혼자 전담한다. 이 전시가 누리집의 지문은 담당자가 공개되어 있다. 그러면은 해설사인 A랑 물고기 관리자인 B가 다 공개되어 있겠네요. 어떤 사람이 전시관에서 A의 해설을 듣고 A의 실명을 언급한 후기? 자, 이 실명 만약에 실명을 욕먹으면 뭐겠어요? 실명 욕먹어. 만약 욕먹으면 무조건 처벌. 논란이 있는 건 뭐예요? 아이디만이에요. 실명을 언급해서 막 깠다. 그거는 무조건 대고 처벌이에요. 인터넷 아이디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얘네는 기준에 따라가지고 처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막 이랬는데 여기 있는 이 다 있잖아요. 다는 무조건 처벌한다 그랬어요.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보기를 보시면은 해석 과정 이후에 보기를 훨씬 편한 마음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이제 하노리의 해설에 대한 후기 뭐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A가 박사인지 의심스럽다. A는 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지?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표현이고 뭐 이렇게 써놨나 보네요. 뭐야? 네이버 댓글창을 수능 문제 평가원이 됐어. 와 씨 레전드. 저 이거 당시 수능장에서 보면서 겁나 웃었거든요. 와 뭐야 이러면서 뭐 쉽고 재밌어서가 아니라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욕설을 낸 거잖아요. A가 박사인지 의심스럽다. A는 욕설이라고 한 거니까 B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이디 B 이놈은 무조건 처벌인데? 뭐야? 근데 물고기 관리하는 놈이 지금 해설사를 깠네요. 전시관에서 물고기를 관리하는 B 아이디를 욕했네. 이러면은 이거 제3자 특정이 되는지 그건데? 그러니까 기억, 니은별로 하나하나 정리해드려도 되는데 기억, 니은은 따로 문제로 나왔고 지금 여기선 가나다의 판단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요 가는 어땠어요? 가는 유사기억. 가랑 나는 유사기억이었어요. 왜? 그러니까 처벌을 안 하자는 쪽이 아니에요. 처벌을 하자고 얘기하는데 알 수 있는 경우에만 처벌을 하자. 예. 제3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신상을 까버린 경우에만 설명을 하자. 개인이 특정될 정도로. 다는 어땠어요? 다는 인정하는 입장. 그러니까 무조건 처벌. 조건부는 조건에 따라라는 뜻이죠. 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3자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얘가 신상을 깠나? 이게 지금 논점이 되는 거죠. 근데 위에 보면은 물고기 관리를 혼자 담당한다. 아, 진짜 미치겠죠, 이거. 와. 그러니까 이거 그 일크풀 이러는 게 사실 저는 어떤 게 그 일크풀인지 진짜 오랜 시간 고민해야만 했어요. 재수 박았으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찾은 정답은 사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네. 그럼 혼자 전담하니까 A 이 녀석 인터넷 아이디인 B를 욕했는데도 B를 욕했으면은 이 앞에 있는 말 때문에 그냥 B는 에 이랬으면은 그냥 아이디만 욕한 거니까 제3자가 알 바가 뭐람? 이랬을 텐데 이래버렸으니까 지금 B가 누군지 특정이 돼요. 제3자한테. 이런 애들한테. C가 제3자인지 아닌지는 일단 몰라요. 근데 밑에 있는 놈이길래. 애초에 여기 나오지도 않았고 A나 그 빅 A나 빅 B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얘는 가나다 다 처벌하겠는데? 그럼 얘도 무조건 처벌이야. 가나다는 다 처벌할 거 아니에요? C. 게시판 분위기를 흐리는 A는 나쁜 놈이라고 했어요. A를 특정할 수는 없네요. 게시판 분위기를 흐리는 이랬으니까. 그럼 이건 뭐예요? 다만 쳐버리겠는데 이 생각을 못 하셔도 돼요. 왜? 쭉 지운 다음에 C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C는 뭐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렇게 하고 쭉 내려가셔서 근데 다는 무조건 처벌이다 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문제가 생각보다 전개가 잘 되거든요. 자 보세요. 가는 B가 가해자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뭔 말이에요? 처벌받아야 된다. C는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겠군. C는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다고? 그러면 C는 제3자가 특정이 안 되게 말했다는 건가? 아이디만 욕했다는 건가? 그랬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B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A는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겠군. 뭐라고? B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B는 처벌받아야 되고 A는 처벌 안 받아도 된다고? 뭐라는 거야? B는 지금 무조건 처벌이야. 그런데 A가 무조건 처벌받아야 되는 A가 처벌받으면 안 된다고? 자, 내려갈게요. 맞나? 일단 강의합시다. 나와 다는 A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각게 보겠군. 다는 무조건 처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된다는 거예요. 다는 무조건 처벌이에요. 처벌. 그러니까 모든 거에 다 처벌이라고 써놔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 네. 그러면은 가는 어때요? 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얘도 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법적 책임을 진다라는 이 구절의 의미를 생각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이 내가 지금 여기서 당연하게 막 하고 있지만은 나와 다 B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같게 보겠군. 둘 다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모두 같지는 않겠군. 여기서는 얘만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네. 그래서 그 다에다가 그냥 처벌 이렇게 써버리면 3, 4번은 그냥 윽 하고 지울 수가 있고 만약에 여기서 본인이요. 여기서 이게 뭘 몇 개를 비교시킨 거야? 이렇게 해서 막 내려왔다고 쳐봐요. 그런데 적어도 다는 무조건 처벌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여기에서 그럼 가는 어떻게 하는 거야? 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한 다음에 올라가더라도 다가 무조건 처벌이라는 사실을 이미 파악해 두고서 여기서 이렇게 놀 수 있는 3, 4번에서 1, 2번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의 난이도상 다는 무조건 처벌한다는 사실이 조건부 처벌을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A인 것과 A인 거나 B인 것 이렇게 구분시키는 것과 그거 두 개는 다른 난이도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2번이 되고요. 실제로 나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소에 여기 다수 의견이었죠. 네, 맞네요. 잘못 말할까봐. 다수 의견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대법원이랑 똑같이 특정을 당할 경우에만 처벌을 해야 된다. 특정을 당하면 처벌을 하고 이름은 무조건 처벌을 한다. 라는 거였는데 B는 무조건 처벌한다. 네. A는 신상을 깠는데 처벌을 안 한다고? 네, 이런 식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명예주체성 세트를 한번 풀어봤어요. 이 명예주체성 세트가 문장의 의미를 가지고 놀게도 시키고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논란이라고 이런 것들을 이게 무슨 얘기지? 그럼 이건 무슨 얘기야? 이게 아니라고? 이런 것들 담화 표시들 있잖아요. 네, 제가 모든 영상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그런 것들. 네, 그 태도가요. 이렇게 문제 푸는데 기여하는 것을 보시는데 좋은 지문입니다. 설사 이 앞에 내용이 짜치더라도 첫 문단에 내가 첫 문단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첫 문단을 어떻게 읽어야 되지라고 생각하고 밑에 제2의 첫 문단들을 마주하는 과정에서 이런 태도들 어떤 독법을 취하든 항상 읽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 그런 거죠. 네. 아무튼 네. 이 정도까지 해보겠고요. 정답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이번 질문 마무리하고요. 밥 먹으면서 보신 만큼 또 시험지 위해서 복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사고를 위탁하지 말자. 네, 감사합니다.